5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정비창 개발을 통해서 바로 용산역 뒤편이죠. 8,000세대의 주택을, 미니 신도시급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 이 추가적인 보도자료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서울 도심에 추가적인 재개발을 또 진행을 하면서 2023년 이후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가 과연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좋은 방안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또 이런 낡은 주택이 재개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 5월 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큰 틀에서 변합니다. 이때까지는 도시 재생에 방점을 맞춘 어떤 개발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부분을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갔던 기조였다면은, 앞으로는 주택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한 활발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니까,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내 고집을 꺾고 공급을 완전히 이제 개발을 통한 공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큰 아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내용을 보니까 용산 정비창은 쉬고 있던 유유부지죠. 일대 8,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를 공급하겠는데, 주체가 되는 게 LH입니다. SH와 LH. 어쨌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어떤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옛날에 이제 주공아파트를 담당하던 그런 큰 공기업에서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가지고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니까, 나라에서 직접 이제 손을 대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2022년까지 서울 도심입니다. 외곽이 아니고 서울 도심 내에 7만 세대를 추가 공급할 거고, 2022년까지 이제 구역을 지정해서 2023년부터는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25만 세대를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노후주택 재개발할 때 이때까지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 동의 없고 뭐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긴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던 이 긴 시간을 인허가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의 축소를 통해서 5년 내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니까, 앞으로의 재개발 유망 지역에 대한 가치가 좀 더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더라도 워낙에 이제 낡고 허름한 주택에 작은 평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LH와 SH가 시행에 직접 손을 대면서 보증을 했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10년 동안은 우리가 대납을 하고 유예시켜 주겠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그거를 LH에다가 내라. 그거 주거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 지분을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내가 낡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 걱정이 10년 동안 없이 일반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굉장히 좋은 방침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놀랐는데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죠.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이때까지 안 돼 하면서 계속 압박만 했었는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심 내에, 서울 도심 내에 택지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항상 종상향 문제도 있었고, 뭐 임대주택 문제, 뭐 기부 체납을 해라, 뭐 더 높이려면, 용적률 높이려면 뭐 우리한테 거래를 하자, 이런 얘기 때문에 맨날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직접 LH와 SH가 시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종상향도 좀 더 쉬워질 거고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도 굉장히 신속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좀 무주택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좋은 얘기 발표 후에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거 왜 갑자기 공급책을 발표를 하고 부랴부랴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딱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되면은 올해 뭐 6만 세대 가까이 됐다가 2023년 되면 3년 후입니다. 한 8천 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집값, 새 집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청약의 과열이 점점 심해질 거고, 그 청약을 떨어진 사람들은 기존 그나마 더 신축 주택에 더 몰리게 될 거고, 이런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층의 몰림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였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사업자에게 계속 불리한 방침만 세워놓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체계에 급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개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서울 전 지역이 개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전 지역이 개발지인데 전부 다 SOC 사업을 나라에서 진행을 하느냐,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광역철도 노선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GTX 노선 같은 경우도 A 노선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서 이 파주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전부 민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삼성까지 가는 노선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 북쪽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할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조 단위로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업에서는 자금을 출처를 계획을 할 때 분명한 수익이 있어야만 이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TX 노선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그쪽에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돼서 개통을 한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떨어지는지는 적어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될 만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베네핏 대비,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라고 해요. BC값이라고 하잖아요. BC값에서 내가 코스트 대비해서 베네핏이 줄어들면은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려면은 결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그 인프라는 서울 중심부가 가장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막 개별 노선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모이는 인프라가 다 서울 안쪽에 구축이 될 거니까 결국 종착지는 이제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 강남 이런 안쪽에 있는 업무타운 인근이 될 테니까 그 인근의 인프라도 확충을 다 물론 해야겠지만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각각 역세권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그 지역에 이용객이 많아야만 사업성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그 각 지역 주요 거점마다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주택이라는 게 결국에는 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 강북을 굳이 나눠서 따졌을 때는 강남은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나마 좀 이렇게 적죠. 근데 강북은 아직도 노후주택도 많고 이 개발이 안 된 유휴부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인프라에 따른 개발 계획 혹은 주택 공급에 대한 이 비중이 약간 강북 쪽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인데, 그러면 어디에 과연 앞으로 이제 내가 무주택인데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여력이 안 돼서 빌라라도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빌라라도 사셔야 됩니다. 어디에 사야 되느냐, 어느 지역이 좋아질 거고 내가 향후 어느 지역에 저렴한 집이라도 사놔야 앞으로 발전되는 것만큼 이득을 보고 내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실 것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앞서 사업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노선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이 광역철도 노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간소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도 내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착역을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역세권은 이 전부 다 이 붉은 점 안쪽에 어떤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지역 어디에도 이 광역철도라는 게 굉장히 이게 소규모 사업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뭐 간선 하나 뚫린다거나 뭐 어떤 노선 연장이 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도시와 업무타운, 예전 구도심, 뭐 신도심을 연결해주는 하루 생활권 이하, 뭐 30분 생활권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 간의 어떤 거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뭐 길어야 10년 안쪽에는 ABC 노선이 다 지금 착공 예정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늘어진다고 해도 10년 안에 다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중간에 뭐 예산이 모자라서 뭐 몇 년 더 늘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착공이 들어간 이상 뭐 멈추진 않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역철도 역세권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역 간의 어떤 그 인프라가 다 확충이 돼야 됩니다. 지하 50m 대심도 터널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구축이 되고 그 역의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변 택지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이제 생기겠죠. 그 부분에서 보자면은 딱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서울 서울역이죠. 청량리역, 그다음에 삼성역, 강남역, 그다음에 여의도역, 뭐 잠실역, 사당역도 그렇지만 이 도시명 환승센터라는 명분으로 지금 각 지역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 단계가 다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세권 이름만 들어보셔도 야, 그 동네 굉장히 비싸고 지금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거점 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주택이 살만한 주택을 고르시는 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지역적인 분석만 해드리자면은 크게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부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도를 꼭 잊지 마시고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신호선 같은 경우는 양주가 잘려 있고 A노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동탄이 희미하게 글씨만 써 있긴 한데 이제 여기 어디에 들어온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미 낡은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어서 인프라만 확충이 되는 쪽은 비싸서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올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지역 자체의 개발이 아직 노후가 된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거나 생활 인프라가 이렇게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낡은 거 아니냐, 동네 살기 좀 불편하다 싶은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무조건 좋아지는 일만 있을 거냐? 뭐 반대급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떤 예상이 가능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공급만큼 좋은 대책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급량이 이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줄 만큼 대량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도심 내 신규주택 대량 공급은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양이건 적은 양이건 기존 아파트의 일시적인 하락이나 조정을 불러오죠. 이게 이제 그 세곡동이나 내곡동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강남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강남에 몰렸던 수요를 일시적으로 분산시켰던 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맞물려서 어떤 추가 공급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시기가 묘하게 맞물리죠.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안 좋은 상황이 맞물려서 주택을 가격을 어떻게든 좀 낮춰보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계산이 깔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은 어떤 이런 개발 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당분간 상승세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정 단계를 거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려라면 우려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도심의 한가운데 알짜배기 땅, 정비창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강뷰가 당장 보이는 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런 도심 주요 거점에다가 이 재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을 지었는데 그 분양가가 과연 낮을까? 그리고 신축 주택의 가격이 임대주택을 놓더라도 뭐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너무 이게 좋은 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을 개발지로 선정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아파트 가격은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로또 분양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재개발되기 이전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소형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세력에 또 눈길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 대체제로 빌라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유망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설 때는 실거주자들이 투자 세력에 밀려서 오히려 적은 돈으로 이런 빌라조차도 살 수 없는 또 폭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집을 언제 구매해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신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약속한 분양가가 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였다. 뭐 외곽 지역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임대주택 5년 후 분양 전환, 그 다음에 10년 후 분양 전환 했는데, 약속대로라면은 뭐 얼마나 오르겠어 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일반 분양가의 90%까지 너희가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임대주택 사업 조합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집값이 거의 막 2배 가까이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주요 거점에 이 신축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 제가 앞서 우려했었던 이런 낡은 주택이 새 집으로 변환되는 건 좋은데 이 지역 자체가 너무나 중심부나 도심 한가운데 이런데 이제 유의부지를 개발을 할 거거든요. 낡은 지역을 개발을 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임대주택을 처음에 논다 한들 10년 후 분양 전환 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그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이렇게 회수를 분양을 받을 만한 여력이 될까? 저는 그 부분이 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이 동네가 좋아지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임대주택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좀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선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분양 일정은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은 발표는 계속해서 하겠지만 분양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고 택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공급은 뭐 적어도 분양 일정이 시작을 하고 뭐 어떤 재개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7, 8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7만 세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공급은 아니라는 게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늘려서 적극적인 좀 개발을 통해서 좀 대량의 주택을 공급을 할 만한 이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집값이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안정세를 유지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함께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